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대학별 입학 전형 계획안 분석 동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가장 입학을 원하는 대학이죠.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형 인재 전형편의 이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안이 나옵니다. 이 연세대학교는요. 해외 고등학교 학생과 그 다음에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 그리고 국내 외국인 학교 학생들을 같이 모아서 이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서 이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이라는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전형은 저희가 지금 몇 해째 이어지고 있는데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뛰어난 학생을 일단 선발한다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줍니다. 그 학생이 해외고 학생이든 그 다음에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이든 그리고 국내 외국인 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치고 지원을 하는 학생이든 간에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전형이 된다. 그건 바로 무엇을 통해서냐면 가장 중요한 이 표준화 학력 자료, 이 IB, 그 다음에 AP, 그 다음에 SAT, ACT, A레벨 성적을 별도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학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표준화 학력을 통해서 학생을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학교 출신이라도 한국에 있는 학력인가 국제학교든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 학생이든 해외 고등학교 학생이든 간에 표준 학력 평가 자료가 우수한 학생을 우리는 더 선호한다. IB 성적이 더 높은 학생, AP 성적이 더 높은 학생, 그리고 A레벨 성적이 더 좋은 학생, 이런 학생을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화 학력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은 다 IB 아니면 AP 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IB 성적과 AP 성적을 얼마나 잘 맞느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연세대 합격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다. 이건 1단계 합격이고요. 2단계는 일단 면접이 일단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은 본인이 IB하고 AP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고 학교 생활을 잘해서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내에 학업 및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 실적이 좋다면 그런 것들을 또 서류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별도로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연세대 합격을 노려볼 수가 있고 많은 합격 사례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전형 시행 계획안입니다. 여기 보면 연세대학교의 그 선발 인원에 이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고 학생과 해외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해외고 학생이란 이 카테고리 안에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에서 30명, 인문사회 계열에서 언더우드 생명과학 계열에서 5명, 그리고 하스에서 30명, 융합인문사회과학부죠. 그리고 융합과학공학부 공학 계열에서 20명 이렇게 선발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대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의 그 선발 인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을 통해 이 지원 자격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해외고 검정고시 카테고리 안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내 소재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학교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졸업자 여기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인가 국제학교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졸업자로 국내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 여기죠. 이게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학교 요구에는 검정고시를 봐서 붙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해외 고등학교 학생과 그다음에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 국내 외국인 학교 출신 다 똑같이 요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 해외고 검정고시 캐터고리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은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부터 바뀌는 건데요. 원래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뽑았었는데 2026학년도부터 4배수를 선발을 한답니다. 그리고 해외고 검정고시는 그대로 3배수네요. 네, 3배수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서류 60, 2단계 그 면접 40을 통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60, 면접 40을 통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하는데 면접은 제시문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이 되고 제시문은 영어로 출제가 될 수 있다. 영어로 출제가 실제로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해외고 검정고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학년도 요강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요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해외고 검정고시 인원 똑같습니다. 30명, 5명, 30명, 20명이고 이 글로벌 인재학부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요 4개 캐터고리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는 이렇게 보시면 전형 방법은 서류 100% 그리고 2단계 가서 서류 60, 면접 40으로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출 서류는 지금 보시면 국내 고등학교는 학교생활 기록부인데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은 성적증명서, 이 성적증명서 안에 이 학교 성적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학력평가 성적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 기록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의 내용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차가 붙으면 2단계에 가서는 면접 평가를 하는데 현장에서 녹화 면접을 진행한다. 이게 좀 연대는 특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대에 가서 면접은 녹화 면접을 한다. 그래서 면접 당일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그러한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 내용은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고요. 제시문은 영어로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학력인가 외국 교육기관 학생의 서류, 이렇게 지금 졸업증명서가 필수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증명서가 필수 서류가 되고 비교과 활동 기록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면 되고요. 혹시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수학기간 기록표하고 외국에서 공부한 기간에 대한 해외 학력 상황 기록표를 표시해야 되는데 뭐 외국에서 공부한 기록이 없다면 이건 낼 필요가 없고요. 국내 학력 인정 확인서 요 서류 그 각자의 그 고등학교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학력 인정 확인서를 학교에서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학교생활기록부는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는 없다라고 간주하고 갑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없고요. 졸업증명서, 좋습니다. 졸업증명서를 내고요.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 및 표준화 학력자료. 성적증명서는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의 성적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트랜스크립트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학력자료, AP, IB 성적표 또는 SAT, ACT, A-레벨 이런 성적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요 성적표를 내고 이 성적표를 제출할 때는 서류 제출입니다. 다. 그래서 이 업로드는 없고요. 서류 제출하는데 서류를 2부로 냅니다. 그래서 성적증명서 원본 하나, 그 다음 블라인드한 거, 거기에 학생의 어떤 성명과 주민번호, 사진, 학교명 등
개인 및 출신 학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블라인드 시킨 서류를 하나를 냅니다. 그리고 표준학력평가 자료도 원본 하나, 그 다음에 블라인드본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서류를 내게 돼 있습니다. 우편 및 직접 제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기록표,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 기록표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 내용과 그 증빙 자료를 내는데 이 증빙 자료는 블라인드 본은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낼 때는 성적하고 표준학력 자료만 블라인드 본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저희가 연세대학교 비교과 활동 기록표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연세대학교의 그 표준학력 평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표준학력 평가 자료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란에 원서 접수하다가 원서 접수 창에 요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학력 자료에 시험 종류를 선택합니다. IB 시험, AP 시험, SAT, ACT, A레벨 이렇게 5개가 나와 있는데 내가 본 시험이 IB, AP, SAT 다 봤다 그러면 3칸을 표시하면 밑에 이렇게 3개 칸이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우리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가 직접 들어가서 학생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쳐서 학생의 성적을 다시 한번 리체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본하고 블라인드본을 별도로 내죠. 이거와는 별도로 아이디 패스워드로 이렇게 워드를 학교 측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IB하고 SAT만 쳤다 그러면 IB 그 다음에 SAT 이렇게 2개가 이렇게 2칸이 뜨게 되고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적어서 낸다. 국내 대학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대학 중에서 이렇게 이 표준학력평가 시험 성적 AP, IB, SAT, ACT, A레벨 성적표를 이렇게 별도로 따로 제출하게 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연세대학교는 이 성적이 합격에 가장 중요한 성적이다. 그래서 이 성적이 높고 학교 성적이 좋다면 공격적으로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느 과에 넣어야 될 것이냐. 내가 UD 인문사회냐, UD 생명공학이냐, 하스 계열이냐, ISE 계열이냐를 넣을 거는 이제 내가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대체서식이라고 쓰고 뭐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뭐 다른 모든 학교들이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만 비교과 활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걸 갖고 많이 착각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비교과 활동이니까 교과 말고 그냥 비교과만 정말 써야 되나? 이렇게 쓰는데 그냥 연대가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실제로 이 안에 적는 거는 탐구활동, 자율자치활동, 진로활동, 진로탐색활동을 다 쓰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구활동은 학업능력 서류를 쓰라는 거예요. 비교과 활동 서류가 아니라. 그리고 진로 역량 서류는 진로 서류,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맞는 진로 학과목 활동 보고서 내용을 적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교과 활동이 우리가 말하는 그 교과가 아닌 비교과가 아니고요. 학생부 대체 서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른 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의 학업 역량 자료를 연세대학교는 탐구 역량, 진로 역량 자료는 진로 역량, 뭐 그리고 자율자치 공동체 역량 서류는 자율자치 역량 이렇게 쓰고 기타 서류는 기타에다 표시하고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진로 역량, 탐구 역량 서류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2개 정도만 자율자치나 기타 서류들을 중심으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보면요. 학업 역량하고 공동체 역량하고 진로 역량을 평가하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평가한다 그러냐면 학업하고 진로 역량을 70% 평가하겠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 사회적 발전 가능성을 30% 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왜 5개에서 그 4개에서 5개를 탐구하고 진로 서류를 써야 되냐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이 학업과 진로 역량의 70%라 그랬는데 지금 이 5개 정도를 쓰지 않으면
나머지는 봉사활동이거든요. 그 봉사활동은 전부 공동체 역량 서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 서류에 6개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 6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1개 정도를 자율자치나 기타 서류 정도로 쓰면 나머지는 한 5개 정도, 뭐 적어도 4개 이상은 이 탐구하고 진로 서류를 써야 연세대 학생부 종합변환 평가 방식에 맞춰서 서류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비교과 활동 기록표의 비교과 활동이라는 것은 다른 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의 이 학과목 활동, 그중에 탐구 영역 활동, 그러니까 학업 역량 활동, 그리고 이 진로 역량 활동, 요거를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류를 제출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국내 학력 인정 확인서. 요게 지금 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한테는 필요한 또 하나의 서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최근에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국내 대학 지원 이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강의도 별도로 제가 제작을 해서 이 도움을 드리는 것인데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에 진학해서 그 다음에 해외 대학을 나오는 거, 대학원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늘 말씀을 드려왔는데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부를 한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을 미국에서 나와서 사실은 그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학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건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직업을 갖는다고 할 때는 한국 대학의 그 학부 백그라운드는 그 무시 못할 것이 이제 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외에 가서 이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갖고 들어오는 거, 이게 우리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사실은 가장 지향해야 할 그런 핵심 포인트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를 이렇게 연세대 같은 학교가 우리가 공부만 잘한다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도 해외 교선과 똑같이 간주해서 뽑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을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 국제학부의 정말 킹이죠.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일단 국제학부에 이렇게 전공이 많은 대학은 국내에서 연세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말이 국제학부지 실제로는 국제대학이죠. 이 단과대학이고요. 전공이 지금 16개나 되는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학부에 인문사회 계열의 비교 문학, 문화, 경제학, 국제학, 정치외교학 전공 가능하고요. 언더우드 학부에 또 UD 생명공학부 5명 별도로 뽑지 않습니까? 생명과학공학도 전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스 계열로 들어가면 또 2학년에 아시아학, 문화 디자인 경영,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 그 다음에 창의 기술 경영, 뭐 아주 인기 좋은 학과입니다. 사회정의 리더십이 법학과거든요. 그리고 계량위험 관리, 이게 통계학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 지속개발협력 전공, 이건 국제학 관련 내용이죠. 뭐 이런 거 다 전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공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요새 이제 커트라인이 가장 높죠. ISE가. 나노과학 전공 가능하고 에너지 환경융합 전공 가능하고 바이오 융합 전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연대 국제학부는 뭔가 송도 캠퍼스고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학과와는 다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호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연세대학의 일반 문과대학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UD 출신이 훨씬 취직 잘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UD, 언더우드 국제학부는 연대생은 1학년 때 송도에서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건 전과가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1년을 다른 학교 학생들, 다른 학과 학생들하고 셋이 한 방씩 씁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학부 학생 하나, 의과대학 학생 하나, 경영학과 학생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다른 학과 학생이 한 방을 쓰죠. 제 아들과 제 딸이 다 연세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에서 그렇게 한 방을 써서 1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2학년에 이제 서울로 다 오는 과가 연대 UD 국제학부고요. 그 다음에 하스하고 ISE는
베이스가 송도입니다. 학과의 베이스가. 그래서 송도에서 4년을 다 공부한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과의 베이스가 송도인 거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은 뭐 송도에서 이틀 듣고 그다음에 서울 와서 3일 듣고 이렇게 다 시간표를 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다 수업을 듣고 연세대는 송도 캠퍼스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주 캠퍼스, 미래 캠퍼스하고 서울 캠퍼스만 있는 거고 학생이 수업을 송도에서 듣느냐 신촌에서 듣느냐의 문제인 거고 100% 송도에서 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없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약학과 있죠? 약학과도 베이스는 송도예요. 약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그걸 서울 캠퍼스라 그러지 송도 캠퍼스라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 도전해 볼 만한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대학이다 이런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외국소재고등학교 국내 학력인정 외국 교육기관 검정고시 출신자 제출 서류할 때 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그 서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학기간 기록표나 해외학교 관련 사항 기록표는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고등학교 10, 11, 12학년을 다 안 다니고 뭐 10학년을 외국에서 하고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 학교로 전학 온 학생들에만 해당합니다. 이런 거고요. 비교과 활동 기록표는 아까 말씀드린 전원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학교 트랜스크립트, 그다음에 표준 학력 평가 자료,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쓴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 학과목 비교과 활동 증명서죠. 그리고 교내 학력 인정 확인서, 그리고 졸업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요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다.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국제학부 합격의 가장 키는 학교 성적, 그리고 표준 학력 평가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 기록표의 학과목, 그다음에 학업 및 진로 역량 서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연세대학교 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